다음 달인 2월엔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립니다. 문무왕은 재위 중 5번이나 사면령을 선포합니다. 웬만한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니 자연히 문무왕의 인기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모음으로써 다가올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4월엔 웅진 도독부를 공격합니다. 신라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김유신의 동생 각간 김흠순 그리고 파진찬 양도를 당나라의 사죄사로 파견합니다. 문무왕은 사죄사를 통해 이후에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문무왕은 이 지역으로 과감히 구휼미를 보냄으로써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초를 쌓게 됐습니다. 앞서 사면령이나 구휼로 선정을 베푸는 방법도 있지만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적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앞에서처럼 일부러 정보를 흘려 당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과 불신을 더욱 키웠던 겁니다. 당 고종은 신라에서 활을 매우 잘 만드는 장인이었던 사찬 구진천을 소환합니다. 이 당시 신라의 활은 무려 1000보를 간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황제는 구진천을 의심하며 중죄로 다스리겠다 위협했지만 구진천은 당나라에서 끝내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2년 후인 670년 중국 서쪽의 티벳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이에 한반도만 신경 쓸 수 없었던 당나라는 안동 도호부를 책임지던 서린귀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티벳의 공격에 대응하죠. 이에 따라 안동 도호부의 병력 대다수 역시 티벳 전선으로 이동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당의 감시와 압력은 당연히 약화됩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건모잠을 비롯해 옛 고구려 영토 곳곳에서 부흥군이 일어나죠. 건모잠은 수림성 출신이고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국모성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평양의 안동 도읍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당 관리와 승려, 법안을 살해하고 다시 신라로 향하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2년 뒤인 670년 3월 신라 사찬 설 5유 고구려 태대형 출신 고현무가 정예병 10,000명씩 총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에 있는 오골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말갈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죠. 이후 당군이 병력을 증파하며 설오유 고현무 부대를 공격하자 이들은 압록강 일대 성으로 내려와 방어전선을 구축하며 백성들을 지키는 데 주력합니다. 설오유 부대는 신라군이니 당연히 수도인 경주에서 왕의 명을 받고 출발했을 겁니다. 경주에서 오골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740km, 중간에 대동강, 압록강 등을 건너야 하니 대략 계산해도 행군이 2달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1월경엔 출발했을 것이고 전쟁 계획은 이미 전년도에 다 이루어졌겠죠. 멸망한 고구려의 장수 고현무와는 어떻게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보장왕과 왕족들은 물론 귀족의 일반 백성들까지 무려 13만 명을 끌고 갑니다. 신라도 고구려 포로 7,000명을 경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당나라로 다 끌려갔고 신라가 끌고 온 포로들은 그저 전쟁터나 노동 현장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건장한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나라로 간 주요 인사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신라는 이들을 포로나 노예가 아닌 새로운 동료로서 대우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군을 몰아내려는 신라 정부, 당나라에 복수하려는 고구려 유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고현무와의 합동작전이 성립할 수 있었지 않나 추측합니다. 전쟁이 지속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신라로서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당나라에 처음으로 공격을 가해 나당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림과 동시에 전쟁의 초기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고 고구려는 원수같은 당나라에 대해 부흥운동의 깃발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벳이 당나라를 공격하고 이 틈을 타 설오유 고현무가 합동작전으로 요동을 공격하고 건모잠이 군사를 일으켜 안동 도호부를 공격했습니다. 1년의 사건들이 지나간 뒤에 신라는 웅진도독부에 사람을 보내
안동도호부를 공격한 건모잠에 대해 합동작전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무슨 짓일까요? 방금 전까지 서로유를 보내 고현무와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당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놓고 당나라 총독부인 웅진도독부랑 같이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후에도 보시겠지만 나당전쟁은 고구려가 망한 668년부터 전쟁이 종결되는 676년까지 8년 동안 계속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 7년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처럼 전국이 쑥대밭이 돼 문무왕, 신문왕 시절의 왕권 강화, 태평성대를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조금 공격하고 화해하는 척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또는 당나라에 사죄사를 보내 슬슬 달래는 시기죠. 그래놓고 또 공격합니다. 지금껏 어느 전쟁사에서도 볼 수 없던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지금 웅진도독부의 합동작전을 요청한 데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 이유인 합동작전은 당연히 아니고, 첫째로는 앞서 시도했던 서로유 고현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작전을 해놓고 서로유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버리면서 우린 당나라와 연합을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둘째로는 웅진도독부에 대한 염탐입니다. 앞서 669년 4월에 한 번 공격을 했습니다만 정보가 더 필요했던 신라가 이런 식으로 염탐을 했다는 것이죠. 웅진도독부가 이 속셈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도 신라에 사신을 보내 답방하는 척하면서 실은 염탐을 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웅진도독부에서 온 이 예군이란 사신을 감금해버리고 곧바로 웅진도독부를 공격합니다. 앞서 웅진도독부를 공격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엔 문무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주요 장수들도 대거 투입됐죠. 그만큼 중요한 전투였다는 뜻이고 신라가 사전에 웅진도독부를 염탐할 만큼 꾸준히 준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웅진도독부 예하 82개 성을 점령하고 9,000명의 적군을 처단했으며 백성들도 압송했습니다. 군마와 병기도 상당량 노획했죠.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한비자에 보면 성동격서란 말이 나오죠.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는 뜻입니다. 신라가 앞서 서로유를 보내 요동을 공격한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성북, 그리고 본격적으로 웅진도독부를 친 건 격남, 둘을 합쳐 성북 경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북쪽에 군사를 보내 당군을 그곳에 집중시키고 이어 남쪽을 공격해 옛 백제 지역 대부분을 회복한 겁니다. 아쉬운 건 먼저 북쪽을 공격했던 서로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성동격서 작전을 하면 처음 성동을 시행한 주체는 최종 목표가 아니기에 최소한의 병력으로만 대응하다 지원도 못 받고 적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적군인 인민군의 시선을 동해안으로 집중시켜 놓고 인천을 공격해 서울 수복을 이뤄냈죠. 대신 당시 장사 상륙작전이 있던 경북 영덕에선 수많은 학도병들이 적의 총알바지가 돼야만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 서로유는 요동을 공격한 뒤 신라의 꼬리 자르기로 역사 속에서 희생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침 이 무렵 북쪽에선 건모잠이 안승을 만나 본격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전투 이후 안승에게 수미산을 파견해 한성 고구려국을 세우게 합니다. 한편 당나라는 전투 이후 옛 백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웅진도독부가 있지만 껍데기만 있을 뿐이죠.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본국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군이 도착하자 신라는 일부러 백제 지역으로 가 별을 짓밟으며 당군을 자극합니다. 결국 석성 일대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엔 서린귀를 총관으로 당군 2만 명이 파견됐습니다만 신라는 이번에도 5,300명을 사살하고 당나라 장군 2명을 생포하는 등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 이 석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백제 땅 모두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으나 백제 지역 내 당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서린귀는 전투에 패배한 이후 문무왕에게 대놓고 훈계와 협박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서린귀서를 보냅니다.
전투에 져놓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 왕을 훈계하죠. 내용은 그동안 신라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당이 싸워줬는데 이제 와서 신라가 당나라를 배신하고 여기저기서 공격한다며 계속 그러면 크게 혼내주겠다는 웃기는 내용입니다. 운무왕도 답변을 보냅니다. 이 답서린귀서에는 우리가 백제 고구려 멸망 전엔 당의 수족처럼 움직였는데 이제 두 나라가 망하고 나니 도리어 핍박을 받는다며 당나라가 신라를 이른바 토사구팽한다고 적었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실상 승패는 결정난 상황이었고 이 두 편지는 이후 양국 간 정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라는 이 무렵 이미 백제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합니다. 이곳이 당나라 웅진도독부가 아닌 신라의 땅임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